안녕하십니까. 대구 안국미래 컨설팅의 이영섭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론조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는데 이제 그것도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의원과 대통령 정시 예측이라고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2년간 해왔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4일 남겨두고 그동안 제가 올렸던 것을 한번 반복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새로운 중요한 내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시오행을 바탕으로 한 기본이 되는 것은 많은 걸 올렸지만은 스몰 데이터를 이용한 선거 예측입니다. 이거 이름은 거창한 것 같은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출처를 밝혔습니다. 출처를 밝혔고 하기 때문에 일단 팩트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다 참조해 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크게 틀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몰 데이터를 이용한 19대 대통령 선거 예측이지만은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축약을 한 게 뭔가 하면은 1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 4월 25일 올린 카드로 본 성시 예측, 이것이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쭉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로 가시면은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그걸 카드 뉴스 올렸던 걸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보충 추가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이 위치가 대구 시내 교대역 1번 출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대려원이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 또 저 얼굴이 그렇게 또 미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참조하시고 화면을 봐주시면 돼요. 옆에 이 그림 얼굴 나오는 그거는 안 보셔도 되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목소리가 좀 그렇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19대 대통령 성시 예측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카드 뉴스 올렸던 거하고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또 유튜브 동영상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상 왕은 목, 금, 토 이 성시만이 됐죠. 신라시대에는 박씨, 석씨, 김씨, 고려시대에는 왕씨, 조선시대에는 이씨, 이 세 성씨가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수립부 대통령은 목자, 금자, 토자 성씨였다. 목자, 토자 성씨였다. 자, 그러면은 이 목자, 하자, 토자, 금자, 숫자, 기타 이걸 찾아보려고 그러면 어디에 가는가, 어디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저 블로그에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은 성시오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시오행, 예, 성시오행 나옵니다. 성시오행.
성씨 오행을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분리해 놨습니다. 목자, 성씨, 하자 해가지고 쭉 그 설명을 해놨고, 이것이 부족하면은 제가 여기 100대 성씨, 우리나라 100대 성씨 오행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6년도 통계청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제일 많은 성씨가 990만 2,500, 거의 뭐 1,000만 가까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 시가 679만 정도 되네요. 이런 성씨들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이게 2010년 통계인데 2015년에 또 통계를 한번 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요거를 성씨 오행은 요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은 목자 금자 성씨였다. 목자 금자 성씨였다. 자, 직선제, 우리 국민투표로 선출된 경우는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요 8분이죠. 8분. 간선제로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뭐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 요거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 중 안경을 쓰고 당선된 적이 없다. 요게 이슈화가 되죠. 요즘 이슈화가 돼 가지고 보도가 됐고요. 자, 블로그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정치에 가면은 자, 19대 대통령 안경 낀 후보가 당선될 확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느냐? 미국의 사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쭉 갑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이 처음에는 한 분만 안경을 썼는 줄 알았는데, 그 이웃이 블로그 이웃이 그게 아니고 3분이다 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3분. 트럼프까지 했는데, 안경 낀 분은 루즈벨트, 윌슨, 트루먼밖에 없다. 요게 언제 올렸는가 하면은, 자, 1월 1일 날 제가 올리고 싶어요. 2007년 1월 1일 밤에 올렸는데, 여기 이슈화가 되니까 여기 조선일보 칼럼에서 요거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보도를 하는데, 여기도 명확하게 뭔가 하면은 미국 대통령 명확하게 여기도 루즈벨트, 윌슨, 트루먼 3사람이 안경 쓴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여기는 미국의 안경 착용 비율이 15%다 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작년 9월에 중국의 강조에서 G20 정상회의였다면서도 4명이 썼다. 그러면 20%에 불과하다. 확률적으로 좀 낮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검증을 해줬습니다. 검증을 해줬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번 봅시다. 자, 그 전에도 4대전에 3대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신익희 후보하고 했을 때, 그때도 한 사례가 있는데, 선거 유세중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는 뺐고, 5대에 들어와 가지고 박정희, 윤보선, 6대에 박정희, 윤보선, 7대에 김대중, 이해창, 16대에 노무현, 이해창, 그리고 최근에 18대에 박근혜, 문재인. 그러니까 전패했죠. 전패다.
전패다. 이거는 그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이 스마트해져 가지고 예전보다 시력이 나빠졌는데 뭔 헛소리 하느냐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지금 뭔가 하면은 시력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당선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후로 19대부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에 기반을 해가지고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더라. 그래서 안경순 후보 당선될 확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내보니까 직선제에서는 국민투표로 당선될 확률은 0%다. 그리고 국민투표와 간선제로 내각제전번 윤교선을 포함한 재교화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게 15.8%가 되더라. 확률적으로 낮다는 얘기죠.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확률적으로 낮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선적이 없다. 제가 이게 컴퓨터가 서툴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 중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30년 주기설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건국 이후에 약 30년 간격으로 목자, 금자성씨 대통령이 번갈아 통치했다. 단 가덕이의 토자성씨가 통치했다. 윤보선, 재교화. 자, 보입시다. 목자성씨,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까지 그 사이에 중간에 이게 가덕이죠. 그 왜 가덕이냐?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해가 혁명 4.19 민주화 운동으로 해가지고 물러나고 바로 최익관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누가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 다음에 요게 가덕이적인 성격이죠. 오래 하지를 못해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까지 넘어와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난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당선됐다. 비록 최익관 대통령이지만 당선됐던 그 사례에 비추어 봐가지고 지금 2017년에 왜 됐습니까? 박근혜 지금 대통령 탄핵됐죠. 탄핵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불명예 퇴임한 대통령은 목자성씨였다. 공통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목자성씨였다. 그 다음에 불명예 퇴임한 대통령 후임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임했다. 그렇죠. 자,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윤보선 대통령이 들어왔지만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가지고 물러났죠. 자, 그리고 또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통일주체 대의원 통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얼마 지키지 못하고 바로 군사정권에 의해 가지고 또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에는 어땠습니까? 2016년 엄밀하면 2017년이죠. 이거는 2017년 사건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탄핵됐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위에 걸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두 번의 비정상적인 퇴임, 불명예 퇴임을 하고 난 어떤 대통령이 됐든 군사 접근에 의해 가지고 뺏길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 뭐 구테타 일어나가지고 하기는 많이 어렵겠지만은 이게 뭔가 하면은 횃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횃불이 살아 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되든 뭐 어떤 간에 다시 물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기를 채우지 지금 이번 선거에 의해 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은 이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얘기하겠죠. 자, 이 두 번 가지고 뭔 그런 소리를 하느냐? 두 번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사례 불명예 퇴진한 대통령 후에는 꼭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또 일기예보를 듣는 게 뭡니까? 대비하는 거다. 모든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이 다음 대통령들이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해야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라 대통령을 잘 뽑아야만 우리가 불행한 역사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끝나고 전부 뭐 받았습니까? 속박받았죠.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이 군사정권 끝나고 직선제 투쟁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미루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 뭐 어떤 사건, 구테타가 됐든 촛불이 됐든 이 것에 의해 가지고 변화될 수가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해. 자, 그래서 30년 주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요거에 어디에 제가 올려놨는가 하면은 블로그에 역사는 반복된다. 검색해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 자, 쭉 하면서 이 뭐 지금 전부 개판 오른쪽이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30년 강력이 중요한 것은 한 달이 30이죠. 한 세대가 30년이란 말입니다. 또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30일이 걸리고 토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30년이 걸린다. 30년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하죠. 1세대가 중요합니다. 30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음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약 30년 동안 반복되는 요런 역사 이면은 또 요런 게 또 있어요. 자, 보면은 1919년에 고종 황제가 독살로 추정되지만은 사망하셨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년 후에 뭔가 백범 김구 선생이 안두에 의해 가지고 암살당하셨고, 그 후 30년 후인 1979년에 김재규에 의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30년 후인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던 비운을 맞았다. 이게 30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결과가 있어요. 그거가 있고, 이 국가적인 이 큰 밀란이라든가 이런 거는 딱 30년이라고 고정은 할 수 없지만은 약 30년이라는 숫자가 적용이 됩니다. 자, 임술밀란이 언제 일어났어요? 1862년에 일어났죠. 자, 여기 이걸 보면 설명드리죠. 임술밀란이 1862년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아니고 발생했고 32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35년 후에 강주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31년 후에 4.19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27년 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그 후에 2016년에 29년 만에 2016년에 촛불 집회가 일어나가지고 촛불 민심이 작동을 했죠. 여기에서 보면은 전부 거의 독재 아니면은 세금 문제, 이게 지배층들의 행포, 부패, 부정부패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가 하면 나는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니까 이런 조짐이 보였다는 얘기라. 그래서 언제 이걸 올렸는가 하니까 언제 올렸는가 하니까 자, 여기 이전에도 올렸지만은 여기에 국회의원 지금 선거하는 거나 정치권 하는 거는 1년 전에 총선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천 전쟁이 일어나고 몰갈이 하고 했다. 자, 여기 선거하는 꼬라지 보이기에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자,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언젠가 하면은 요게 언제 올렸는가 하면은 자, 2006년 2월 13일 날 올렸습니다. 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분명히 저항을 받을 것이다. 4.19가 그랬고 6월 민주항쟁이 그랬고 30년 간격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관심이 없어요. 안 보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동영상으로 어디에 올렸는가 하니까 여기 올렸습니다. 여기 동영상 언젠가 하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동영상으로 2016년 8월 22일자로 올렸는데 조회수는 329명이 들어와 있네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 자, 이 내용이 뭐 주가 뭔가 다음에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주는 대통령 선거 분석명 했는 거 하고 쭉 가면은 있죠. 독살, 김구 선생 암살. 그 동영상 이게 글자가 빨리 올라오니까 잘 안 봐요. 저 앞에 중요한 걸 해야 되겠어요. 허접하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올린 이게 동영상이 말도 없고 하니까 노래라도 하나 깔았으면 되는데 뭐 저작권 걸릴까봐 저 그거 안 했거나 불법을 할 줄 모르니까 그 후 이렇게 일어났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때가 뭔가 하면은 나영욱 서기관이 1% 발언했을 때입니다. 우리 역사를 왜 배우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담배값 인상 모든 게 조세 이 저항이 심합니다. 우병우도 나오고 참 유명한 사람 나형리에 나온 홍만표 요때 8월 달에 그 뉴스에 많이 올랐던 인물들을 지금 제가 올려가지고 했던 겁니다. 자, 1% 기득권들이 이게 문제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역사는 잊으면 안 되죠. 이런 게 있었다. 요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했다. 이거는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돌아가서 요렇게 얘기를 했죠. 그 요전에 언젠가 하면은 요전에 1월 19일 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16년 1월 19일 이게
더불어민주당 3선 조경택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자, 약 30년 주기다. 30년.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여기에 김구 선생 암살부터 해가지고 쭉 했죠. 또 60년이 중요합니다. 60년. 명리학에서는, 사주명리학에서는 60년이 중요한데, 1950년에 6.25 동란이 발생했죠. 그 이후에 60년 만에, 남한 땅에 연평도 포격을 가했어요. 이때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촉박한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반복됩니다.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은 참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대통령 잘못 뽑으면 또 우리가 이런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강주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4.19도 그렇고 6월 민주항쟁도 그렇고 그 앞장섰던 거는 전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했는데 학생들이 버려놓고 좀 개선하라, 네? 개혁하라 했는데 어른들이 못했어요. 어른들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사주 보면은 일자리 심각성이 나타나는 게 거의 뭐 요즘은 80%가 취업 언제 될 것인가 이런 거 보러 오고, 그 다음에 요즘 이혼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은지 항혼이혼이 많다 이런 겁니다. 항혼이혼. 그게 다 경제적으로 그렇다. 사람의 삶은 배를 불러야 되죠. 그죠? 배 불러야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배가 부르지 않는 듯한 말이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된 주 요인은 뭔가 하면은 윤보선 60년 뭡니까? 4.19 끝나고 정치가 혼란해가지고 그렇죠. 정치가 혼란하고 여야 저들 전부 밥그릇 싸움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79년 대통령 서거하고 80년 민주화의 봄이라고 그랬죠. 서울의 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뭐였는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자기네끼리 싸우고 하니라고 그런 결과가 가지고 왔다는 얘기라. 이때 그 개혁 힘을 모아가지고 개혁하고 했으면은 이런 사태, 군사 정권에게 넘겨주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라.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거 촛불 민심에 의해 가지고 탄핵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이 어느 성씨가 되느냐 이게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잘못 뽑아놓으면은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선거 투표 이번에 꼭 기권하지 마시고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대통령 감은 없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은 뽑아야 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죠. 직선제 이후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10년 간격으로 번갈아 통치하였다. 이거는 설명드릴까? 여기 보면은 보수 세력 어디입니까? 직선제 이후 노태우 보수, 노태우 김영삼 보수, 김대중 노무현 진보, 이명박 박근혜 보수죠. 그래서 이게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걸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시끄럽게 떠드는 게 뭐 있습니까? 이상한 것도 나로. 자, 적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적폐란 게 뭔가 하면 오랫동안 쌓인 간행, 부패, 비리, 폐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적폐란 얘기야. 근데 문재인 후보는 반문 기득권 세력이 부패 세력이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빼놓고라도 국회의원들이 되겠네. 반대하는 세력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홍준표 후보는 뭐라 그랬는가는 기종노조, 강성노조, 정교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가장 적폐 세력은 누군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다. 이건 등회 판정을 받았죠. 1995년인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베이징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소리가 있어요. 뭐냐? 정치는 사료라 그랬죠. 사료. 사료인데 20년이 지난 세월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등외다. 등외. 보면은 모든 얘기가 나오는 게 정경유착 얘기 나오잖아요. 정경유착. 정언유착. 정언유착 좀 이따 뭐 하나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다는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을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혁하지 않으면은 우리 어렵게 또 그 좋은 호기, 국가 개혁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만들었지만은 그거를 완전히 송두리째 물어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과거로 이렇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 그러면 그거를 잘 새겨드리세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잘해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남녀 평등 사회 아닙니까? 가정은 그 남편도 좋아야지만 아내의 그 역할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야 서로 화합하고 잘 살 수 있죠. 그 가하만사성이라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니까 뭔가 하면 외부적으로도 뭐 사드라든가 핵이라든가 뭐 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나라도 마찬가지다. 나라도 뭔가 하면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국회의원은 뭡니까? 국회의원은 엄마라고 봐야 돼요. 대통령이 아버지면은 아이고 대통령이 아버지면은 국회의원은 엄마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엄마가 마음을 맞추면은 가정은 평안하게 돼 있어요. 싸우는 집안이 꼭 문제가 생겨요. 그게 하나가 참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 개개인의 운명은 국가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개인은 우리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국가 운을 능가할 수 없다. 국가 운이 왕성하면 비록 개인 운이 나쁘더라도 궁핍을 면할 것이고 개인 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국운이 쇠퇴하면 고생하게 한다. 지금 개고생하고 있죠. 따라서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여 개인 운이 좋아도 불안하고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게 되면은 나라가 시끄럽게 되면은 개인이 불안하게 돼 있죠. 그건 당연한 이치고 난세 득세하는 일부 국민을 제어하고 난세 득세라 그런가 하면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그 부를 축적하고 하는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국민을 제어하는 전부 국가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그 영향권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에 있다. 그렇게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뭔가 하면은 쉬운 예로 되면은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되고 또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면은 이게 우리 개인 운이 나쁘더라도 묻어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지장이 없는데 국가 운이 나빠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되어 있잖아요. 이러면은 너도 나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잖아. 자, 지금 상황은 청년들도 일자리 없고 노인들도 장년들 정장년들도 조기 퇴직하면은 퇴직하면은 일자리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먹고 살기 힘든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저는 뭐 5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살아본 결과로 보면은 문민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경기가 좋았던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없었다는 건 IMF, 김영삼 정부 때 IMF 왔죠. 그리고 또 뭐 쭉 가면서 하여튼 경기가 안 좋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은 국민들이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노박 우리 이 봤잖아요. 이때 계속 싸웠어. 여야가 마구 서로 총질을 해대면서 싸웠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하죠.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하면은 안정됩니까? 아이들이 불안하다는 얘기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통령 불안하지 않도록 덕이 있고 참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태 보입시다. 아까 제가 올린 거 봤죠? 봤는데 똑같아.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국민을 내세우고 보수 개혁을 위해 가지고 바른 정당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갔죠. 그게 국민을 위해 간 겁니까? 국민을 위해 가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30돈 같다. 이걸 보고 선거할 때 잘 뽑았어요. 이런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잘 뽑아야 되는데, 무조건, 저는 대구지만, 대구는 진박 파동이 나고, 진박 쪽을 밀어줘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사람들, 이건 얘기하고, 이 건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하죠. 3선이죠. 김성태 3선, 김재견 4선, 개방용 3선, 박성준 초선 20번, 박순자 3선, 여상규 3선, 이균현 4선, 이준복 3선, 장재원 재선, 홍문표 3선, 홍일표 3선, 황영철 3선이죠. 황영철 이 양반은 참 웃기는 사람이라 왔다 갔다 번복했다가 정운천 이 초선인지 재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러면은 뭔가 하면은 정치인물 국회의원 10년 가까이 먹은 사람, 10년 이상 먹은 사람들이 주도해. 그 사람들 선거 때 뭐 합니까? 선거 때 저에게 힘을 줘야 지역구 예산 많이 따온다고 큰 소리 치면서 당선됐던 사람들이요. 지역 구민을 팔고 또 뭡니까? 국민들을 팔고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했다는 얘기라. 그러니까는 내가 얘기한 게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등회 판정 받고 폐기 처분 대상이다. 이거 19대 대통령 뽑을 때는 공약 꼭 보셔. 공약 봐가지고 이 정치권 정치권 개혁하겠다는 사람 뽑아줘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회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을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래요. 이거 반복 계속 합니다. 이거 우리가 심판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평론가도 아닌데 이런 얘기 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해봐야 그렇고, 제가 존 맥스웰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당신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 우리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가 제가 요거를 표절을 좀 해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당신의 오늘은 어제의 생각과 생각 플러스 행동의 결과이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 이거 수업장에 가가지고 이거 도장 잘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남편이 누구 찍으라 그래가지고 듣지 말고, 옆에 친구가
찍으라 그래 찍지 말고 소신껏 찍으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저 사주를 보면서 항상 얘기하는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결정할 때는 자기가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저 투표 잘못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아까 이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그러면 그건 다 아시겠지만은 선거할 때 이거 뭐 뭘 보고 뽑아야 되느냐? 저가 제 생각입니다. 예. 저 생각에는 뭔가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은 선거정보 해가지고 공약 알림이 있거든요. 공약 자료들이 나옵니다. 클릭하면은 각 후보들의 그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저 식당 찾아갈 때 뭐 보고 갑니까? 메뉴판 보고 가죠. 메뉴판 보고 가야죠. 메뉴판 자기 마음에 드는 공약들 내주면, 예를 들어가지고 젊은 청년층이라고 하면 일자리 문제가 하면 일자리 공약 좋은데 찾아가야 되고, 노인이라고 하면은 노인 공약 잘 내세운 데 찾아가고 해야만이 이게 된다는 얘기라. 아니면은 휩쓸려 갚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 그렇기는 수고스럽지라도 우리 한번 선거 전에 특히 젊은 사람들 뭐 누구 이거 맛집 찾아갈 때 블로그 하잖아요. 블로그 마케팅 해가지고 가면은 대부분이 실패를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댕겨봤지만 음식점 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맛집 찾아가면은 나무 소문으로 간다. 소문으로 가면은 100% 손해를 보고 또 내가 입맛에 맞는 걸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입맛에 맞춰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그 나무 얘기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요 공약들 다 있어요. 내 하에 맞는 공약들 보고 꼭 선택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꼭 이번 투표해가지고 불행한 사태 발생할 수 있지 않고 좋은 대통령 뽑아가지고 나라가 발전되고 안정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은 뭐 쓸데없는 얘기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다. 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봤을 때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저 생각은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은 100%가 없습니다. 100%가 없고 사안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선거 국민투표 잘못해보면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대통령 후보 어느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거 참고를 해가지고 유념을 해가지고 이거 반면교사로 받아들일 때만이 이런 반복되는 역사를 만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사주에 가는 거를 그 동영상으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